엄마 아빠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할아버지의 빚을 손주들이 대신 갚아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 빚 대물림이 손주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걸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선고인데요. 일단 채무자가 사망한 뒤에 남긴 빚에 대해서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 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이 단독 상속인이 돼야 한다라고 본 건데요. 이건 기존 판례를 변경을 한 겁니다. 사건은 일단 파기환송돼서 원심이었던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진 상태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고인이 남기고 간 빚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은 원래는 그 빚이 손자녀한테까지 넘어갔는데 그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대법원 전원 합의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쵸. 아무거나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늘 열리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합의를 해서 이거는 대법관 그 13분의 모든 분들의 그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원 사안에 합의체죠. 네. 대해서만 이제 전원 합의체가 열리는 건데요. 이번 경우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원 합의체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판결문이나 이런 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개요. 소송에 대한 예. 개요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더 혹시 좀 더 찾아보셔도 네. 네. 이 사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채무 상속이 좀 법정 용어도 많고 내용이 어려워서 크게 3개를 먼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한정승인, 예,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제도. 네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빚이 밀려받은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을 때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그냥 거예요. 포기하는 네. 것이고. 네. 그리고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상속인이 자기한테 빚이 이렇게 많이 상속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뒤늦게 알게 됐을 네, 때.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에서 약간 그 인지를 늦게 했을 때 그쵸. 할 수 특별 있게 한정 특별하게 할 수 승인. 예, 있게 맞아요. 만들어준 게 특별 한정 승인이네요. 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A 씨가 빚을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이 A 씨의 아내와 A 씨의 4자녀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아내와 자녀 4명. 네. 근데 아내는 한정 승인을 한 거예요. 상속 한정 승인 그렇습니다. 신청. 네. 내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변제를 하겠다. 근데 이제 자녀들은 빚과 재산 모두 상속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만 그 자기가 받은 재산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포기했지만 그럼 손자녀가 있으니까 손자녀한테 그 돈을 받아야겠다. 채무를.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손자 손녀를 상대로 아내랑 손자녀가 공동 상속자다라는 이유로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승계 집행문 네. 부여 신청. 이게 또 어려운 이게 뭘까요? 용어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채권자에게 A씨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서인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질까 봐 네. 이제 A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A씨의 재산을 승계받은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줘야 된다라는 걸 문서화하는 겁니다. 네,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근데 문제는 A씨가 사망할 당시에 이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손자, 손녀는 우리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승계 집행문에 대해 부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이 그 A씨 아내 말고 그 손자녀들이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빚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네, 승계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신청을 한 거네요, 법원에. 채권자가 네. 승계 집행문 신청을 그렇습니다. 해서 네. 법원이 받아들여서 그 손자녀가 우리는 상속자가 아니다라면서 승계 집행문 집행에 이의 신청을 한 부여에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원심이었던 부산지방법원은 지방법원이 손자녀들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아. 손자녀들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자녀들이 1심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해서 이번에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겁니다. 특별 항고를 했군요. 특별 항고는 또 이거 법률 지식 시간인 것 같은데 예. 특별 항고는 또 뭔가요? 네, 이게 항고와 항소가 있어요. 네네. 1심에서 2심 고등법원으로 가는 건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대법원으로 또다시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는 걸 항고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2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리는 게 항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1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으면은 1심에서 대법원 1심 판결에 불복을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특별 항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요런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고 예. 바로 이제 대법원이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네. 뭐 일반 사실관계 따지고 이런 거는 특별 항고 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 있을 경우에는 특별 네. 항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 항고를 한다 하면은 무조건 전체 그 전원 합의체를 발동시켜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또 특별 그것도 아닌가요? 항고 중에서도 전원 합의체를 발동시켜야 되는 그 조건을 충족할 때 네. 전원 합의체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판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전원 합의체를 연 거죠. 그럼 이제 그 파기환송을 예, 했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원심이었던 부산지방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네. 어쨌든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있겠죠. 네네네.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례 쟁점 살펴보기 전에 이제 네. 댓글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네네네. 같은데요. 언조님께서 채권자 입장에선 불리하지만 조부모로부터 빚에서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 그 언조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 대법관님들도 어느 정도 그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판례를 변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성년 자녀가 기본적으로 그 부모의 빚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사회적인 약간 문제 제기가 그쵸. 계속 있었기 예. 때문에 뭐 그런 약간 사회적 흐름을 좀 반영한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러면 다시 이 판례 변경으로 돌아와서 네네네.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요. 사회적으로 돌아와서 네. 판례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네. 뭐 채무 상속을 포기해도 채무를 넘기고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뭐 직계 존속이 공동으로 이제 상속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를 변경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우리 민법상 상속 순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고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공동 상속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의 핏줄로 연결된 윗사람과 핏줄로 연결된 아래 자손들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와 그 핏줄은 같은 레벨이 되는 겁니다. 상속에 있어서. 네네. 그런데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사건도 그렇고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이 판례를 2015년 대법원 판단이 바로 이 민법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 해석을 결과였던 했다는 거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혈족이 상속을 할 때는 저희가 아는 그 순서에 맞춰서 예. 직계 비속이 1순위 상속자가 되고 그다음에 직계 존속이 2순위가 되고 배우자가 형제, 자매 공동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네네. 들어갔었는데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면 혈족의 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원칙이었다라는 그쵸. 거죠 지금까지는. 네. 네, 그러면 그쵸. 네. 그럼 왜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를 뒤집게 된 거네요. 대법원 이번에.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사회가 이 민법을 처음 만들 때만 해도 배우자에게 독자적인 상속인 지위를 주지 않는 우리의 그 상속 체계에 뿌리를 둔 법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옛날이니까. 네, 이제 네.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제 상속권을 좀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제 좀 잘못된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보다 자녀가 더 상속 우선 순위가 있었던 예.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엔. 그렇죠. 피를 중요시하잖아요, 우리 네네네. 사회는. 민법 1042조와 1043조가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판례를 변경한 게 중요하다고 또 판단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거를 좀 명확히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판사님들이 판단을 내릴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기존 판결에 따르면은 애초에 자녀들이 빚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나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건데 사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거는 그 빚을 내 후손에까지 주고 싶지 물려주지 않다. 않다. 네.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서 상속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채무를 손자녀한테 부모가 앉았으니까 손자녀한테 넘기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의견. 대법원이 이제 그쵸. 그렇게 본 거죠. 예, 예. 채권자는 그럼 어떻게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민사 판사님한테 여쭤봤는데요. 한정 승인 제도 자체가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정 승인을 신청한다는 거는 채무를 전체를 변제할 여건이 안 된다는 걸 일단 전제로 깔고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네. 채무자가 신청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안에서 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한정 그래도 승인- 될까요? 라고 법원에 물어보는 거죠. 네, 그 애초에 이제 한정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그 자체로서 내가 빚을 다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도 애초에 승계집행문 부여할 때 빚을 다 받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이제 집행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채권자들도 알고 있을 거다. 예.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파기환송을 한 게 어쨌든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될까요? 아, 네.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대법에서 판례가 바뀌었다라고 자료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뭐 이건 입법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바로 판사님들이 관련 사건을 판단할 때 이렇게 바뀐 판례를 기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기존 판례로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이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그 빚이 손자녀로 넘어갔을 때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서 결국에는 빚을 그 채무를 지지 않는 그런 사례가 늘 되게 많았다고 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사실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시간과 뭐 이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애초에 판례를 바꿔버리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당사자들 의사랑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 게 큰 그 의미가 있다고 있다? 봅니다. 네. 똥똥님께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빚을 되물려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셨는데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이라는 기획을 본부에서 했었잖아요. 관련 그렇습니다. 내용 좀 선배도 기사를 쓰셨던데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같은 네. 팀에 있었었고 예. 이걸 실제로 쓴 기자는 이제 주로 취재했던 기자는 따로 있었는데 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아이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좀 복잡하긴 하다.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성년자들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상속을 받게 네.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 굉장히 좀 고통을 겪고 있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과 직접 같이 살지 않는 경우인데 그 나중에 뭐 부모가 그 상속을 포기를 예. 해서 그 빚이 자연스럽게 그 미성년 자녀에게 넘어와. 넘어왔는데 그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 예.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나중에 가보니까 나한테 빚이 다 상속이 돼 있었다. 그쵸. 예.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채권자한테 뭔가 맞아요. 서류가 날라오고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 되기도 전에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네. 있다라는 걸 주목한 거였는데 이게 그 해 말에 2021년 말에 이 얘기가 이제 보도가 수차례 된 다음에 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일이 좀 없게 해달라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법무부에서 이제 빠르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법이 좀 바뀌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미성년자 이제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네. 얘기를 해서 민법 일부 개정안이 2년 전이죠. 2년 전에 발의가 되고 그게 작년에 실제로 시행이 돼서 예. 법무부에서 뭐 이렇게 막 소급해서 처리해 준다고 뭐 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미성년자 빚 되물림 방지법이라는 게 뭐 활자 그대로 미성년자한테 빚을 아예 안 지게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된 후에 이거를 한정 승인을 할지 말지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한정 승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그거를 인지한 시점에서 3개월이었잖아요. 근데 예. 이거를 성년이 된 다음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빚을 떠안게 되는 이런 일을 막게 해달라 뭐 예. 이런 요청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뭐 예전에는 그 법정 후견인이 뭐 조부모가 됐건 누가 예. 계셨는데 이게 상속제도를 잘 몰라서 상속 포기를 기한 내에 하지를 못했는데 그 나중에 뭐 독촉장에 오고 이래도 그냥 뭐 어떻게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조부모는 굉장히 이제 선의로 생각을 하신 건데 이게 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그쵸. 분들은 예. 그런 거에 제때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사태를 좀 막아주자 이런
취지로 그런 법이 발의가 됐고 지금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거 저희 그 동아닷컴의 그 빚더미 아이들이라고 검색을 빚더미 하시면 물려받은 아이들. 네, 그 시리즈 기사가 예. 쭉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흐름을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 네. 그러면은 댓글이- 조부모가 남긴 빚을 손자 손녀가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